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사실 선거철만 되면 나온 얘기인데 대선이 결정도 안 되는데 벌써 중도층 확장 전쟁이 시작된 분위기인데, 자, 윤주영 기자, 일단 보면 민주당이 중도 확장 나선다, 이 내용 앞서서 중도 보수 당 얘기에 당내 의견도 굉장히 많이 분출된 것도 사실인데,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일단 비명계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에도 갔는데 이 얘기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갔는데요. 이 김 전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성 지지층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좀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보수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난리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걸 보수라고 해요.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내란의 힘이라고 누가 주장을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화내던데, 이젠 내란의 힘 이상으로 극우의 힘 된 거 아닙니까? 네, 처음 중도 보수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회의까지 저렇게 중도 보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는 앞서서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인 월권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향해서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 이런 의미로 수박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증오의 언어를 쓰지 않기를 호소한다, 이렇게 앞서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배석자가 없이 이 둘이 만나는 만큼 네. 당내 갈등 봉합 문제, 그리고 이 당의 정체성 논란 등과 관련해서 좀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일회적인 회동이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중도로 나선 게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박상수 대변인, 이미 이 대표 말대로라면 이제 극우 정당 소속이시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계엄날 현장에 갔던 사람이고, 저희 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 18명 있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숲에 들어가셔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인 전통, 그리고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런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버젓이 인천 서구갑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수 내부의 노선 토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 하겠습니다. 언제 민주당이 그렇게 중도와 보수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기본사회 이야기하면서 극자로 달려가던 시절이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은 그저 내가 한번 대통령이 돼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지만 25일은 우리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이지만 내일입니다.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는 날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25일의 최후 진술과 26일의 최후 진술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중도라고 외쳐봐야 큰 의미가 없고, 진짜 중도가 되려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김부겸 총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피킹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양쪽의 극단을 상징하는 분 중에 한 분께서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또 인물의 이 최후 진술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 박상수 대변인 반응처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금 전에 이 중도 보수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오늘 아침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네, 성추현 부의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극우몰이하고 있다. 뭐 굉장히 표현도 뭐 많습니다. 음주에 뭐 역주행에 난폭음주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극우몰이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박성수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그 계엄의 날 밤 안에 그때 가서 그 해제 투표에 찬성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국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뭔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헌법 시스템이라든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방관하고 방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른쪽으로 하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걸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민주당은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면서 항상 이념 투쟁, 노선 투쟁을 해왔던 정당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네. 요 반대되는 얘기를 한 20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가장 진보적 이념을 주창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 당내 역량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보수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때문에 우회전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과거에 참여정부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진보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뭐 노동시간 단축, 뭐 최저임금 10,000원 이런 것들에 속도를 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반작용이 있었던 건 아니냐. 후폭풍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이 다음으로 나갈 방향은 어디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김부겸 전 총리나 아마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진보 노선을 견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당 내에서 이거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노선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지금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죠.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반성이나 개선을 위해서 중도 보수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노선 투쟁은 노선 투쟁대로 할 것이니 아까 박성수 변호사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보수 안에서도 지금 합리적 보수를 주창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너무 작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저는 보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수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일단 극우의 힘이다까지 이제 정의를 규정을 해버렸고 성추현 부의장은 오른쪽으로 국민의힘이 간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소위 말하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도 이러한 말을 듣는데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행보라는 것이 요즘에 제가 시중에 도는 말을 듣는데 쌍권이의 쌍전이다 뭐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쌍전. 네, 쌍전은 누굽니까? 전광훈, 전한길. 아,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더라고요. 쌍권이의 쌍전이다. 네. 오죽하면 당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라는 투톱이 그 현재 집회에 나가서 집회를 주도하는 두 연사죠. 두 연사들 밑에 있다라는 이런 평가가 시중에 돌 정도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비춰지니까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걸 봐도 그렇지만 그리고 실제 스탠스도 그렇게 극우적이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당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립적인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제 뭐 구치소 면회라던가 기타 등등의 메시지라던가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때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쌍권이의 쌍전이다라는 시중의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만들어 버린 거니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오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점에 있어서 비판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또 나름대로 우리 당 안에서는 극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당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제가 언더73 분들이랑 김현철 이사장을 만나러 갔을 때 김현철 이사장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민주계로 들어갔을 때 약 한 20% 정도였다. 당시 민자당에서 지분이. 근데 3년 만에 20%가 100%가 됐다.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당의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하던 일 하시고 이 중도 보수의 것을 이렇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아침부터 굉장히 좀 중도 보수 얘기를 두고 세게 맞붙었는데 급기야 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서로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적인 북한에게 송금을 한 사건이 주범이 중도니 보수니 하며 자기 정체성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칭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을 또 사칭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귄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뭐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입니까? 대통령도 세상에 영구 집권해보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1호 당원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네, 송준 부회장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기다, 뭐 할 짓이다, 왜 욕하냐. 아침부터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가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발언을 하는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한 이런 정당의 흐름들을 그 극우 정당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극우 정당의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저렇게 상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정당과 그런 거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저런 식으로 자꾸 뭐 사기꾼, 사칭 아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에게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런 식의 발언 아까 뭐 그 양건 위에 양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프레스룸 라이브 나와서도 계속해서 뭐 전환길 강사나 이런 분들의 선을 넘는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거 자제시켜야 된다. 저거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보수의 제일 가치가 뭡니까? 헌법소입니다. 이거는 김상욱 의원이 그 탄핵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 보수의 제일 가치를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고 어긋나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모습들을 방관하고 내비두니까 그러면서 자꾸 제1야당 대표에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니까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여전히 인지를 못하고 저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중도 보수를 점점 본인들이 또 오늘 아침 발언으로 한 발자국 더 오른쪽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에게는 중도 보수로 갈 길이 더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발언들, 저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발언들에 대해서 자제시키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극우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중도층 움직임은 어떻길래 중도층 잡아야 되는지 서로 양측이 좀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윤지영 기자, 지금 중도층의 움직임,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2%, 반면 국민의힘은 22%에 그쳤습니다.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진 건데요. 네.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이 중도층 지지도 격차가 민주당이 37%, 국민의힘 32%로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었는데 한 주 만에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겁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수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2.7%, 민주당은 41.1%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중도층만 보자고 한다면 이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45.6%의 지지를 얻었는데 네. 국민의힘은 35.3%를 얻어서 중도층에서 10.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추윤 부의장님, 일단은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를 두고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어떤 우클릭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중도 보수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랄까요, 그런 행동들 그런 거에서 기인한 걸 봐야 전 될까요? 후자가 좀 더 크다고 보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정책적 방향들을 좀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중도층이 느끼기에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아직 실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의 이동이 우리 당의 이런 노선 변경, 노선 투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이 너무 강하게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운전자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너무 강하게 꺾어버리면은 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몸이 왼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는 그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보거든요.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중도 보수 이런 성향을 보이던 분들이 워낙 국민의힘이 강하게 우회전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반작용으로 이제 왼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 탄핵과 관련돼서도 판단 보류를 하다가 탄핵 반대한다는 분들의 발언이 저거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인데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자고 반역자라고 저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이제 중도보수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만약에 정말 노선을 그쪽 방향으로 확실히 정하게 되면 네. 중도보수를 더 끌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초반의 흐름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발로 차버린 것이다.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박성수 대변인 생각 좀 궁금한데 어쨌든 중도층이 좀 이탈했다는 게 좀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뭐 선거와 별개로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특징은 저는 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중도층은 없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이 세 보이면 중도층은 온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펼쳤어요. 그런데 중도층의 특징은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그 순간에 보다 좀 더 정의로워 보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중도층에서 이렇게 좁혀졌느냐? 중도층은 탄핵에 있어서 결론에 있어서는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엄은 아니다.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절차가 너무 편향적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둘렀고 체포와 구속 절차도 이게 석연치 않은 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체포와 구속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이 이 중도층의 민심이 우리 당의 지지로 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빠지는 거냐면 바로 마지막 변론 기일이 딱 잡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변론 종결이 이제 눈앞에 가시화가 되니까 이제는 그 절차보다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운데 근데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만약에 하면 헌법재판소를 뭐 쓸어버리자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 결과 쪽에 있어서의 중도층의 민심과 어긋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지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봐요. 지금 우리 당의 극단적인 쪽에 있는 분들 중도층은 없다. 중도층은 힘센 쪽에 붙는다라는 이 분들의 주장이 우리 당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계엄에 대한 리스크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난하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네. 무난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중도층의 민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